보람의 예상치 못한 말은 정윤희가 강재인을 용서하려는 결정을 바꾸게 만들었다. 정윤희의 행동 앞에서 강재인은 눈물을 흘렸다. 창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정윤희의 가슴 깊이 쌓인 고통을 모두 삼켜버리려는 듯 했다. 그날 밤 잔혹한 진실이 드러나며 그녀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강재인, 정윤희가 가족처럼 아꼈던 그 소녀가 최자영의 딸, 즉 그녀의 사랑하는 딸 김도희를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앗아간 장본인의 혈육이었다. 그 사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가 수년간 쌓아온 신뢰를 단숨에 베어버렸다. 정윤희는 자신의 집 문을 열고 두 팔을 벌려 강재인을 따뜻하게 맞이했으며 딸처럼 사랑했지만 결국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는 배신을 알게 되었다. 그 충격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라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였다. 분노와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정윤희는 강재인을 집에서 내쫓지 않았다. 심장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그녀는 마지막 남은 이성과 자비를 붙잡았다. 그러나 강재인은 정윤희의 상처 입은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존경하던 이 여성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강재인은 짧은 사과 쪽지만 남긴 채 조용히 짐을 쌌다. 그리고 한때 그녀에게 안전한 피난처였던 그 집을 떠났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과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제 텅 빈 집안에서 정윤희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린 손녀, 김도희의 딸 김보람은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상실감을 느꼈다. 정윤희의 집에서 지내던 시간 동안 강재인은 보람을 친딸처럼 사랑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보살피며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우는 보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보람에게 강재인은 단순한 언니가 아니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강재인의 갑작스러운 떠남은 보람의 마음에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다. 매일 밤 보람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눈물로 젖은 눈으로 속삭였다. 할머니, 재인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천진난만한 말은 정윤희의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 했다. 그녀는 손녀를 꼭 끌어안고 고통을 억누르려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부모를 잃은 보람은 이제 가장 사랑했던 사람마저 잃었다. 손녀를 조건 없이 아끼는 정윤희는 보람의 슬픔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매일 밤 보람의 울음소리는 정윤희에게 잊을 수 없는 경고처럼 들렸다. 억눌렀던 감정과 마주해야만 했다. 그녀는 강재인이 보람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보람에게 공기놀이를 인내심 있게 가르치던 모습, 보람이 사소한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 부드럽게 미소 짓던 얼굴, 그리고 보람의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던 손길. 아이들은 거짓을 모른다. 보람이 강재인을 사랑한 것은 그녀의 진심이 담긴 사랑 때문이었다. 정윤희는 서서히 깨달았다. 강재인이 비극을 일으킨 자의 피를 이어받았을지라도 그녀 자신은 그 비극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녀로 이 가정, 특히 보람에게 진심으로 헌신했다. 정윤희의 가슴속 분노는 점차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연민이 채워졌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운명의 피해자인 강재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증오 속에 영원히 갇혀 자신과 보람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옳은가? 마침내 정윤희는 결심했다. 강재인을 찾아가야 한다. 보람이 그리움에 울부짖는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었고 자신마저 증오의 어둠 속에 갇혀있고 싶지 않았다. 가랑비가 내리는 오후, 정윤희는 강재인이 머물고 있는 작은 아파트 앞에 섰다. 문이 열리자 두 여인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정윤희는 말했다. 재인아, 너는 잘못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다. 내가 고통에 눈이 멀어 잘못했어. 집으로 돌아와. 보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지난 시간 동안 자책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강재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정윤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눈물이 서로 뒤섞이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약속이 되었다. 정윤희와 강재인의 눈물 어린 화해는 여왕의 집에 잠시나마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하지만 그 빛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비밀은 또 다른 비밀을 낳았고 진실은 아직도 그 전모를 드러내지 않았다. 강재인의 어머니 최자영, 그리고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는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 감동적인 재회를 결코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소나귀에는 아직도 날카로운 칼날이 쥐어져 있고 그 칼날은 누구의 심장을 겨누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최자영은 딸 강재인이 정윤희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치매로 흐릿했던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비극이 서서히 떠올랐다. 김도희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 얽힌 자신의 책임. 최자영은 오랫동안 그 비극을 잊으려 애썼지만 이제 딸의 용서받은 순간이 그녀를 다시 그 지옥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제인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강재인은 어머니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한 상태였다. 최자영은 딸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 끔찍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 화해는 단순한 용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더 큰 파국의 서막에 불과했다. 한편 황기찬은 DH홀딩스의 최후의 계략을 준비하며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정윤희와 강재인의 재회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적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곁에는 강세리가 있었다. 그녀는 교활한 눈빛으로 황기찬의 계획을 지켜보며 자신의 생존을 위한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세리는 미란과의 대화에서 우연히 얻은 정보를 떠올렸다. 그것은 강재인의 복수 계획과 관련된 단서였다. 재인이 뭔가를 숨기고 있어? 그리고 그건 우리 모두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야. 강세리는 그 정보를 황기찬에게 넘기며 그의 신뢰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정보가 결국 그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첫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정윤희는 집으로 돌아온 강재인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김보람은 재인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언니, 다시는 가지마. 보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순수한 사랑이 가득했다. 정윤희는 손녀와 강재인이 서로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자영이 이 화해를 알게 된다면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황기찬과 강세리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파괴하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정윤희는 직감했다.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최자영은 정윤희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혼란과 분노로 뒤덮여 있었다. 윤희 씨, 당신이 내 딸을 용서했다고. 최자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정윤희는 차분히 그녀를 맞이했지만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두 여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과거의 비극이 그들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다. 최자영은 딸 도희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다. 대신 그녀는 정윤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정말 재인을 용서한 거야? 아니면 이 모든 게 복수를 위한 연극이야? 그 질문은 정윤희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보람의 미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자영 씨, 나는 재인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이건 연극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예요. 하지만 최자영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딸 강재인이 정윤희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녀는 황기찬에게 연락해 정윤희와 강재인의 재회에 대해 알렸다. 기찬 씨, 뭔가 이상해요.
윤희가 재인을 용서했다는 게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예요. 황기찬은 그 말을 듣고 차갑게 웃었다. 자영 씨, 걱정 마세요. 이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정윤희가 약해졌을 때 우리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음흉했다. 황기찬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정윤희의 가족을 이용해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보람이 있었다. 한편 강재인은 정윤희의 집에서 보람과 함께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어머니 최자영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자신과 정윤희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직감했다. 강재인은 정윤희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그 진실이 또 다른 상처를 낳을까 두려웠다. 그녀는 보람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보람아, 언니는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그 결심이 곧 그녀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 시각, 강세리는 미란을 비밀리에 만나 또 다른 정보를 캐내려 했다. 미란은 무심코 강재인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흘렸다. 재인이 YL그룹의 비밀 문서를 본 적이 있어? 그리고 그 문서엔 황기찬의 약점이 담겨 있었지. 강세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빛냈다. 그녀는 그 문서를 손에 넣으면 황기찬을 협박해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불씨였다. 미라는 강세리의 의도를 눈치채고 은밀히 강재인에게 경고를 보냈다. 재인아, 조심해. 세리가 너를 노리고 있어. 정윤희는 집안에서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강재인과 보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도윤에게 연락해 황기찬의 움직임을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도윤은 YL그룹의 내부 정보를 파헤치며 황기찬의 비밀 계좌를 발견했다. 그 계좌는 김도희의 죽음과 관련된 뇌물의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도윤은 정윤희에게 말했다. 윤희 누나, 이건 우리가 황기찬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야. 하지만 위험해. 놈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정윤희는 이를 악물었다. 도윤아, 난 두렵지 않아. 도희를 위해서, 그리고 보람을 위해서 난 싸울 거야. 그 순간 정윤희의 집문이 거칠게 두드려졌다. 문을 연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문 앞에는 황기찬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윤희 씨, 오랜만이군요. 우리 좀 얘기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정윤희는 보람을 등 뒤로 숨기며 강재인을 바라보았다. 강재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이미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황기찬의 손에는 정윤희의 가족을 위협할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형태였다. 여왕의 집은 이제 거대한 폭풍의 눈 속으로 돌진하고 있다. 정윤희와 강재인의 화해는 잠시나마 평온을 가져왔지만 그 평온은 마치 폭풍전의 고요처럼 위태롭다. 최자영의 불안한 눈빛, 황기찬의 교활한 미소, 그리고 강세리의 음흉한 계략은 이 모든 것을 단숨에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 김보람을 둘러싼 새로운 위협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YL그룹의 비밀 문서에 숨겨진 진실은 이제 막 그 베일을 벗으려 한다. 시청자들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다음 장면을 기다린다. 이 이야기의 끝은 희망일까? 아니면 파괴일까? 황기찬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정윤희의 집문 앞에 서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윤희 씨, 당신이 재인을 용서한 건 큰 실수였어요. 그의 손에는 김보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증거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김도희의 죽음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었다. 정윤희는 보람을 등 뒤로 숨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맞섰다. 기찬 씨,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우리 가족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황기찬은 웃음으로 답했다. 가족.
당신이 믿는 그 가족이 과연 진짜일까? 그의 말은 정윤희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강재인은 정윤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저를 믿어요. 제가 보람이를 지킬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황기찬의 손에 쥐어진 무기가 무엇인지 그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한편 최자영은 정윤희의 집을 떠난 후 혼란 속에서 방황했다. 딸 강재인이 정윤희와 화해한 것이 그녀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김도희의 죽음에 자신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최자영은 황기찬에게 전화해 다급히 말했다. 기찬 씨, 우리가 한 일이 재인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어요. 이걸 멈춰야 해요. 하지만 황기찬은 차갑게 비웃었다. 자영 씨,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당신도 이 게임의 일부예요. 최자영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딸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강세리가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강세리는 미란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YL그룹의 비밀 문서를 손에 넣으려 했다. 그 문서에는 황기찬의 뇌물 계좌와 김도희 살인 사건의 진범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강세리는 그 문서를 이용해 황기찬을 협박하고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은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강재인은 미란의 경고를 받고 강세리의 계획을 알아챘다. 그녀는 정윤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할머니, 제가 숨긴 게 있어요. YL그룹의 문서. 그 안에 도희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있어요. 정윤희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강재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재인아, 너를 믿는다. 우리 함께 진실을 찾아내자. 여왕의 집은 이제 모든 인물이 진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절정으로 치닫는다. 보람을 구하기 위한 강재인의 필사적인 싸움은 성공할 것인가? 최자영은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황기찬과 강세리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YL그룹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인가? 시청자들은 숨을 죽이고 심장을 쥐어짜는 다음 장면을 기다린다. 여왕의 집은 결코 예측할 수 없는 반전으로 모두를 사로잡을 것이다.